안녕하세요. 달달 책마루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전 세계 6천만 부가 판매된 최고의 인간관계 바이블인데요. 책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달달 책마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관계의 중요한 비결.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혹 그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단 하나다. 바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억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물론 다른 사람의 옆구리에 권총을 찔러놓고 시계를 내놓도록 만들 수는 있다. 직원들에게 해고하겠다고 협박해서 협조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돌아서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바뀔 것이다. 아이를 때리고 위협하여 당신이 원하는 일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세련되지 못한 방법들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적 충동이고 다른 하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다. 미국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존 듀이 교수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다. 듀이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말했다. 이 표현을 기억하라.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다. 이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앞으로도 이 책에서 이 표현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하게 갈망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과 생명 유지. 2. 음식. 3. 잠. 4.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5. 내세의 삶. 6. 성적 만족. 7.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8.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러한 욕구들은 보통 충족되기 마련이다. 단 하나만 제외하면 말이다. 음식이나 수면처럼 간절하고 필수적이지만 충족되는 게 쉽지 않은 열망이 하나 있다. 바로 프로이트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바로 듀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링컨은 어떤 편지의 첫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쓴 일이 있다. 모든 사람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명심하라. 그는 바람이나 욕망, 열망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라고 했다. 이 갈망은 누그러지지 않고 변함없는 갈망이다. 이 마음속의 굶주림을 정직한 방법으로 해결할 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루고 그가 죽으면 심지어 장의사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된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욕망이야말로 인류와 동물을 구분짓는 중요한 차이 중 하나다. 예를 들어보자. 미주리주 농장에서 살던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두록저지 품종의 돼지와 혈통 있는 하얀 머리소들을 키우셨다.
우리는 중서부 전체를 돌아다니며 돼지와 소를 시골 장이나 가축 품평회에 출품했다. 1등상을 많이도 받았다. 아버지는 상으로 받은 파란색 리본을 하얀 모슬린 천에 붙이곤 친구나 방문객이 올 때마다 그 긴 모슬린 천을 꺼냈다. 아버지가 천의 한쪽 끝을 붙잡으시고 다른 쪽 끝은 내가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파란색 리본을 보여주셨다. 돼지들은 자신들이 획득할 리본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다. 이 리본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조들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불타는 충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의 문명은 아예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충동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동물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이 욕망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가난에 찌들어 살던 한 식품점 점원은 50센트를 주고 떠리로 산 통 밑바닥에서 찾은 법학서적을 공부했다. 아마 그 식품점 점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링컨이었다. 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욕망 때문에 찰스 디킨스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소설을 썼다. 이 욕망 때문에 크리스토퍼 렌은 예술적인 석조 건물을 설계했다. 이 욕망 때문에 록펠러는 다 쓰지도 못할 엄청난 돈을 축적했다. 이 욕망 때문에 당신이 사는 곳에서 가장 돈 많은 집안은 필요 이상으로 커다란 집을 짓는다. 이 욕망 때문에 당신은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으려 하고 최근에 나온 차량을 몰고 당신의 똑똑한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에머슨은 말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에머슨 같이 위대한 철학자에게도 이 말이 적용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1000번은 더 올바른 말이 아닐까? 우리의 업적, 우리의 욕구에 대해 생각하는 걸 잠시 멈추기로 하자.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해하려 노력해보자. 아첨 따위는 잊어버리자.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정을 해주기로 하자.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평생에 걸쳐 그 말을 보물처럼 여기고 반복할 것이다. 당신이 그 말을 잊은 다음에도 몇 년씩이나 반복할 것이다.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불평을 처리하는 안전밸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려고 할 때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 특히 세일즈맨들이 이러한 값비싼 실수를 잘 저지른다.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내버려 두어라. 상대방은 자신의 일과 문제에 대해서 당신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라. 상대방이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라. 상대방과 생각이 다른 경우 말어리를 자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위험한 일이다. 상대방은 표현해달라고 울부짖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인내심 있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어라. 진심으로 경청해라.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힘을 실어주어라. 이러한 방법이 비즈니스에서도 통할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은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다. 몇 년 전 미국 최고 자동차 회사 중 하나가 1년치 내장재 직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새 제조업체가 직물 견본을 만들었다. 자동차 회사의 중역들이 이 견본을 조사했고 제조사들에게 공지를 보냈다. 정해진 날에 제조사 대표에게 자신 회사의 천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할 기회를 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제조사 중 하나의 대표인 GBR은 인후염이 심각한 상태였다. RC는 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발표했다. 제가 회의에서 중역들을 만나야 할 차례였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모기 소리조차 낼 수 없었죠. 방으로 안내를 받아가 보니 직물 엔지니어, 구매 담당 직원, 판매부장, 사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온 힘을 짜내 말을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끄끄거리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테이블에 둥글게 앉아 있어서 저는 종이에 이렇게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신사 여러분,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대신 말해드리기로 하죠. 그리고 사장이 제 대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장은 제 견본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며 장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 대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토론 중에도 계속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서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약간의 제스처만 했을 뿐입니다. 이 아주 특이했던 회의 결과 저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무려 160만 달러에 상당하는 내장재 직물 50만 야드의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커다란 계약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잃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계약을 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하려던 제안은 엉망이었거든요. 정말 우연히도 저는 다른 사람이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당신이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나 나는 앞으로 100년만 지나도 완전히 잊힐 사람들이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성취로 다른 사람을 지겹게 만들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그러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만들자. 생각해보면 당신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다. 당신이 바보가 아닐 수 있는 까닭을 알고 있는가? 대단한 것도 아니다. 당신의 갑상선에 있는 몇 푼의 가치도 안 나가는 요오드 덕분이다. 의사가 당신 목에 있는 갑상선을 열어 얼마 안 되는 요오드를 빼낸다면 당신은 바로 바보가 되어버릴 것이다. 골목에 있는 약국에서 5센트만 주면 살 수 있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요오드가 당신과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는 것이다. 단 5센트의 요오드가 별로 자랑스러워할 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따라서 다른 사람이 당신 생각에 동의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6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라. 협조를 얻는 방법. 당신은 다른 사람이 건네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 발견한 생각을 더 믿지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제안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게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 누구도 강제로 물건을 사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구나 명령을 받기 싫어한다. 우리는 스스로 원해의 물건을 사고 자신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편을 훨씬 더 선호한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 욕구, 생각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것도 좋아한다. 유진 웨슨의 예를 들어보자.
웨스는 인간관계 원리를 배우기 전에는 자신이 받을 수도 있었던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날렸던 사람이다. 웨슨 씨는 의류 스타일리스트와 직물 제조사들을 위한 디자인을 만드는 스튜디오에 스케치를 팔았다. 웨슨 씨는 3년에 걸쳐 매주 한 번 이상 뉴욕 최고 스타일리스트 중 한 명을 찾아갔다. 제가 만나겠다고 하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구매하지 않으셨어요. 매번 세심하게 제 스케치를 들여다보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웨슨 씨. 이번에는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50번의 실패가 있은 후 웨스는 자신이 상투적 방식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한 주에 한 번은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열의를 갖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로 했다. 얼마 안 가서 그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았다. 웨스는 작업하던 대여섯 장의 스케치를 집어들고 스타일리스트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웨스는 말했다. 가능하시면 제 부탁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그림들이 당신에게 쓸모 있으려면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알려주시겠어요? 스타일리스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스케치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여기 두고 가세요, 웨슨 씨. 며칠 있다 오셔서 다시 저를 찾으세요. 웨슨은 사후로 다시 들렀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제안을 듣고 자신의 화실로 스케치들을 가지고 가서 스타일리스트의 생각대로 그림을 마감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그림을 전부 팔았다. 2500년 전 중국의 현자였던 노자는 이 책의 독자들이 오늘날에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말을 했다. 강과 바다가 수천 개도 넘는 산골짜기 시내에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들보다 아래에서 흐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강과 바다는 모든 산골짜기 시내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서고 싶은 현자들은 그들보다 자신을 낮춰야 한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서고 싶으면 그들보다 뒤에 서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중압감을 느끼지 않는다.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 아파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신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고 싶다면 7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여기도록 만들어라.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모든 성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관계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달달 책마루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